지금 경호처는 YTN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안 경호해야 넘어가요, 합니다. 전환이? 실제 지금은 지금. 두 사람이 극단적인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르코스나 수리남 진짜 네, 마지막 이게- 장면 생각해야 돼요. 나르코스의 진짜 네.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었다는 자가 마약 범죄 집단 우두머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법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서 자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윤석열은 저렇게 버티면 그럼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쯤 되면 나와야죠. 겁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니, 얼마나 좀 찌질하고 무서우면. 계엄이 해제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 조금씩 해보셨잖아요. 상상이 아니라 과거의 전례들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 사례들이 있고요. 일단 계엄의 목표 또는 목적을 좀 짚어보죠. 추하다 할 때 추자가 술병을 귀신이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딱 좀 상황이죠. 잡귀 들린 자와 술병 걸린 자의 결합이 추자예요. 저렇게 추한 꼴을 보여야 되나. 진짜 한심하다. 그죠? 추해도 참 너무 추해요.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나 과거 예. 사례를 보자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범죄자의 소굴이 된 국회를 선복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제 계엄 선포의 목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친일 쿠데타 성격의 계엄은 1952년 이승만의 계엄, 1972년 박정희의 계엄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중에 이른바 반국가 세력 또는 반이승만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다음이었어요. 1952년 완전히 쓸어버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 양민학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 쓸어버렸었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할 때도 그로부터 20년밖에 안 지나서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비교하려면 토막이 10년대 남미 쪽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1973년에 칠레 쿠데타는 아엔데 정권을 뒤집는 쿠데타였잖아요. 그래서 계엄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아엔데 정권 고위 관계자들 또 아엔데와 관련됐던 사회당 당원들 이런 사람들 한 3천여 명을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 모아놓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유명한 그 뭡니까? 더러운 전쟁. 네, 그 실종자들 어머니 모임. 5월 광장 어머니 회.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집회하던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야당 인사들 비행기 태워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76년 아르헨티나 이제 비델라 쿠데타는 훨씬 더 심해서 83년까지 3만 명 최대 3만 명이 사망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본 장면이 있어요. 고문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장기를 덕질하고 안구를 빼내서 팔아요. 임산부가 한 300여 명 잡혀갔는데 남미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진짜. 저렇게 치사하게 추하게 저항하는 그런 내란 속에는 없었죠. 칠레에서는 대통령이었던 아엔데가 쿠데타군과 싸우다가 자살했어요. 기관총을 들고 싸우다가 직접. 근데 그런 일은 있었는데 저렇게 지저분한 적은 없었는데 연산군도 반란 일어나니까 내죄를 내가 한다 하고 그냥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정말 참 부끄럽다. 같은 술꾼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워. 술 끊고 싶어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시신 처리하고 실종자들 나오고 엄마들이 이제 5월 광장 어머니회 만들어서 계속 진상규명 요구하고 그래왔었는데 그로부터 불구하고 40년이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50년 지났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그동안 사회운동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명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SNS가 있고요. 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계엄사 합수부에서 확보한 명단이 수십만 명에 달할 거예요. 민주당 관계자, 진보당 관계자. 일단 민주당의 당원들도 다 모조리. 그다음에 다 이제 모조리. 뭐 민주노총 그리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SNS에 계속 글 올렸던 사람들 다 조사하면은 수십만 명이 체포 대상이 돼. 수십만 명이 넘어요. 사실은 1,000만 명도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만 저 아르헨티나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단위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단위로 넘겼을 것이고 쿠데타 세력이 만약에 이제 저런 식이었다면 다 쐈을 거죠. 나르코스나 수리남 진짜 네, 마지막 이게- 장면 생각해야 돼요. 나르코스의 진짜 네.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었다는 자가 마약 범죄 집단 우두머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약 범죄 집단 우두머리도 저 상황이면 자기가 직접 총을 들고 나오든가 하지. 맞아요. 맞아요. 저렇게 치졸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지지자인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지한테 그 탄원서 쓴 거죠. 탄원서 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짓은 안 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추한 그 사람은
역사상 없었어요.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를 봤는데 그렇지. 이 정도로 추한 인간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영장의 불법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외 상태를 만들어서 법의 진공 상태를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법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서 자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런 식의 직무정지된 윤석열에 대해서 저 말을 말이랍시고 계속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저거 자체가 법의 진공 상태고 예외 상태를 만들어서 또 다른 제2계엄의 도약을 만들려는 지금 불법 상태다. 저건 영장이 불법이다. 저 말을 일단 무시해야 됩니다. 저자들 네. 자체가 불법이니 뭐 위법이니 탈법이니 다 필요 없이 그냥 무법이야 무법. 근데 그게 무법을 살아왔어요. 인문학적으로 저희가 얘기는 본인만 하지만 네, 맞습니다. 본인만 법이에요. 본인만 법이에요. 무법이니까 그러니까 무법이지.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주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주권이 자기인 거예요. 그렇죠. 주권이 자기인 사람은 황제 아니에요, 자기가 황제. 황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법의 진공 상태고 예. 공백 상태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지켜온 법이라는 법치를 없애버리고 진공 상태로 만들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계속 엄풀하고 있거든요. 이 원초적 권력이 되고 싶어서 법을 싹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굳이 한쪽에서 얘기했다고 전부 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풀어알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자정 능력도 전 자, 언론 평균이 저질이라 저런 저질 대통령이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저렇게 버티면 그럼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기를 통과하고 나면 저 사람들 체포할 거 아니면 결국은 통과하고 나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딘가에 또 있을 거라고요. 문을 열 수 없는 곳에. 저쯤 되면 나와야죠. 진짜. 아니 지금 코미디 영화 다큐멘터리가 코미디가 되는 아주 해괴한 장면을 우리가 근데 보고 어찌 있죠. 보면 이게- 저건 윤석열이가 정말 겁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니, 얼마나 찌질하고 무서우면. 지금 경호처는 YTN 윤석열과 김건희를 안 경호해야 넘어가요, 합니다. 전환이? 실제 지금은 지금. 두 사람이 극단적인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두 사람을 잘 윤석열은 자살을 안 그 하죠. 히틀러 커플처럼 아니요, 저 히틀러도 자살은 했어요. 윤석열은 자살 안 해요. 예. 윤석열은 그런 캐릭터 아닙니다. 네. 그런 먹을 캐릭터 것만 있으면 아니에요. 돼요.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절대 그런 캐릭터 아니고 반드시 자기가 끝끝내 예.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법천지간으로 저런 것 때문에 무법천치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경호원들이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럴까? 본인 지휘관들이 있고 지휘 체계도 있고 그러니 그것도 있고 그 이상한 사람을 위에 모시고 있다 보면 정신이 망가져요. 한 1, 2년 지나면.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을 받들고 그 밑에서 일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체포가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 정도 애국심이 없다니까 완전히 아예 그 자체가 없는 놈이에요.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초래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연속해서 계속해야 돼요. 네. 밤이 넘어가고 새벽이 되고 해도 계속 투입해서 인력 바꿔가면서 계속해야 돼요. 그래 끝장을 끝장을 보지 봐야 않으면 됩니다. 됩니다. 물러났다가 또 오고 이렇게 아니고 끝장을 봐야 돼요. 정말로 너무 많은 진영 간에도 너무 많은 불행한 사태가 예견이 되잖아요. 진짜. 이승만이 우리가 4.19 때문에 하야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말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해야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기다린 건 자기 지지자들이 경무대 앞으로 몰려오길 계속 기다렸어요. 안 왔죠. 그게 이승만이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저렇게 없었던 버티고 있으면 더 상황이거든요. 온다고 버텼- 시빌워라고 미국에서 개봉된 그 내전 영화가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경호원들이 계속 저항하다 다 죽고 대통령이 혼자 숨어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딜을 하려고 그래요. 뭐 나 살려주면은 뭐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